여기 나트라라는 약소 국가가 있습니다. 대륙 최북단에 위치하며 봄은 짧고 겨울은 긴데다 국토의 태반은 불무한 돌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대로 된 산업도 없고 국내 자원 자체가 모자라 내장에 손도 못 대는 이른바 소국입니다. 인구 50만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나트라는 얼마 전 왕이 쓰러져 더더욱 나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약소 국가에도 크나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我らいえこのナトラには希望のお方がおられる。ウェイン殿下あなた様でございます。 그것은 어린 왕자 웨인.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자에 앉은 웨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머리와 실행력으로 내신들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말 그대로 먼치킨 왕이었습니다. 내정은 악화되어 갔지만 신하들은 웨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웨인만 있으면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웨인의 한마디에 감동을 해버립니다. お前たちもこのナトラの希望だ。殿下なんともったいないお言葉。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웨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嘘です。この国の罪っぷりはそんなんで解決できません。無理、絶対無理です。またそんなこと言って 바로 매국노 새끼라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어지면 바로 이렇게 속마음을 다 털어내며 나라를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웨인은 실제로 나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팔대의 가격도 높아진다면서 나트라의 국력을 높인 후 다른 나라에게 팔아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은거 후에 엔조이 라이프를 즐기겠다면서 말이죠. 거의 뭐 쓰러져 있는 아버지가 뒷목 잡고 윈드비를 쳐버릴 만한 개 미친 자식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매국을 외쳐보는데 開国した。 쓸데없이 웅장한 카메라 앵글을 뒤로하고 웨인의 방에 한 소녀가 들어옵니다. 이 준나게 커엽게 생긴 소녀는 웨인의 동생 왕녀 플라냐, 아버지의 문병을 다녀와서 용태를 알리려고 방문을 했던 것이죠. 플라냐는 아버지의 안색이 무척 좋아졌다며 오늘은 산책을 하자고 오빠를 졸라보지만 웨인은 지금은 산책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隣国であるマーデン王国がもうすぐナトラに進軍を開始する。それは戦争だ。 그 이유는 바로 마덴 왕국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마덴은 과거 나트라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나 금광산의 발견으로 인해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풍부해진 것은 좋았으나 그런 마덴에게도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형 국왕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마덴의 국왕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간신들만을 곁에 두면서 자기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마덴이 약소국인 나트라를 침공해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웨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적당히 져서 나라가 침략당하면 그냥 유유자적 슬로우 라이프를 조직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お兄様はそれをさせないのですよね。私先ほど中庭で武官たちが話しているのを聞きました。なんて？今こそナトラの剣としての役目を果たす時。 하지만 웨인의 뜻과는 다르게 웨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며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뚫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웨인이 그냥 적당히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빚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생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본 웨인은 그냥 가볍게 간만 보고 재빨리 강화 체결을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개전 직전 나트라의 병사들은 이번 전쟁이 첫 실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트라군은 6,000명, 마덴군은 7,000명, 일단 1,000명이나 모자랐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불리해서 여기서 사기까지 낮아지면 질 게 뻔했는데요. 기사단장은 웨인에게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 말에 웨인은 일단 적당히 격려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兵の井村のトレイス。やり逆。失礼いたしました。カールマン、パテス、リビー、ログリー。笑いすぎだ。 일단 가벼운 농담으로 병사들의 긴장을 풀고 웨인은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병사들이 가혹한 훈련을 버텼다는 것도 누구보다 고상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침략자를 면전해둔 그 마음에 꺼질 일이 없는 불꽃이 지펴졌다는 것도 아 코코로 모야세 거의 뭐 랭고쿠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안다면서 앞에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나트라군이 약졸일 이유 따위는 티끌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짜 개쌉 찢어버리는 연설을 보여줍니다. この一戦で証明せよ。我らが北方に座す竜であると大陸に響かせよ。我らが地上最強の軍隊であると。 대충일진 몰라도 웨인의 멋진 한마디에 병사들의 사기는 내 드릴을 하늘에 뚫는 드릴이다가 되어버리고 기사단장과 작전실로 향하는 웨인, 기사단장은 훌륭한 연설이었다며 감탄했고 웨인은 이제 긴장해서 무기를 떨어뜨릴 일은 없겠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단장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점을 물어보는데요. 아까 호명했던 그 병사들을 사전에 섞어놓은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バカを言え。即興だ。数十万も抱えている帝国じゃあるまいし、ナトラの兵士なんて全部ひっくるめても1万程度だしな。 네, 웨인은 1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웨인한테는 간단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마덴군과의 전쟁. 攻撃開始。
마덴군은 중앙을 돌파한 뒤에 배후에서 무너뜨릴 계획으로 진영 중앙에 병력을 집중시켰고, 그런 전략을 간파한 웨이는 그렇다면 수비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요격하여 확실하게 마덴군을 때려눕힐 생각이었는데요. ちょっと待ってこれは古着を将軍左翼のロシナ隊から救援要請が。アーデンよ何これなんでこんなうちがボコボコにしてんの 마덴군이 생각보다 싸움을 너무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뭐 애새끼들 싸우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축구할 때 아시죠? 무조건 우르르 공만 따라가고 뻥축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덴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적당히 져서 강화 체계를 하려 했던 상황과는 180도 다르게 흘러가자 웨이는 적잖이 당황을 하는데요. 그런 웨인을 본 기사단장은 全ては殿下の目論見通りではないですか 이것도 웨인의 계획대로 된 것이 감탄스럽다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트라군이 마덴군을 이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웨인은 어스월드 제국의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나트라 병사들의 훈련을 도와줄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 어스월드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바람에 나트라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이었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그냥 적당히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웨인이 너무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웨인은 마덴이 일찌감치 단념하고 철수하기를 바랬는데요. 그 시각 마덴의 왕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웨인을 직접 처단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殿下交代いたしますお早く分かってる 그것 또한 눈치챈 웨인은 일단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위산까지 쫓아올 것도 예상한 웨인.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바위산에는 弓隊放てこれじゃ干渉しちまうだろうが 궁수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덴군은 진짜 완전 조직에 털려버리고 결국 마덴의 왕의 머리를 거의 뭐 레고 대가리 뽑듯이 단칼에 따버립니다. 이러한 완벽한 승리에 병사들은 또 감탄을 하는데요. 시간은 밤이 되고 작전실 내신들은 침공해온 마덴군을 타파한 이때 무방비인 마덴 동부를 침략하자고 웨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단기간에 마덴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병사와 물자의 소모가 적어 침략을 하려면 지금 하는 게 적절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웨인은 두뇌를 풀가동해봅니다. 예정에 없는 행군 계획을 세우는 게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웨인, 일단 적당히 무리수인 계획을 말해서 후퇴를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ジラート金鉱山狙うのだとしたらここしかないだろ 웨인이 제안한 것은 지라트 금강산을 치자는 것. 여기는 아무리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손실이 적다곤 해도 병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였을 테니 이 상태로 가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죠. 웨인은 당연히 내신들이 금강산은 무모한 짓이라며 그건 좀을 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웨인의 말에 내신들은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하더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誠に感服いたしましたまさしく殿下のおっしゃる通り狙うのならジラード金鉱山しかありません 아니 이게 뭐야? 웨인의 말에 감복했다면서 조져버리는 리액션을 보여주는데요. 알고 보니 내신들은 이전부터 이면에서 지라트 금강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웨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며 웨인은 또 본의 아니게 신뢰를 쌓아버립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진군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자, 야 여기서 가지 말자고 할 순 없잖아. 결국 지라트 금강산을 탈취하기로 하는데요. 사전에 조사도 미리 맞춰놨고 병사들의 사기도 줄지 않은 지금 지라트 금강산에 가면 뭐다? 取っちゃったんだよな取っちゃったのよね。ねえにゃんつけてよもうダメ。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나라를 팔아먹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성장시켜버리는 어이없는 매국노의 이야기, 천재왕자의 적자국과 재생술입니다. 천재왕자의 적자국과 재생술은 이번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매국노인 왕자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겹겹이 경사스러운 일만 일어나 나라가 부흥하는 판타지 내정 착각물인데요. 보면서 정말 간만에 신선한 판타지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뻔하지도 않고 웨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는 병사들과 간부들도 너무 웃겼고요. 무엇보다 님니의 목소리를 연기하신 타카시 리에 성우님의 목소리가 돋보였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착각물을 그렇게 많이 접한 적이 없어서 신선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뇌 빼고 본다는 다른 이세계물 판타지물과는 다르게 뇌를 장착하시고 봐도 문제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개연성도 있고 작화도 좋아서 내생난 남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독특한 판타지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지 않나 싶네요. 그나저나 이번 1분기는 정말 재밌는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